대부분 혈관 질환이 심근경색 뇌졸중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팔다리 혈관 질환으로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파행증이라는 겁니다. 파행증이요? 처음 들어봐요. 나도 처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파행증이란 거는 질환은 아니고요. 네. 증상의 일종인데 예를 들자면은 이전에는 1km 정도를 가뿐히 걸었던 분이 지금은 그 정도 걸으면은 종아리나 엉덩이가 아프고 뭉쳐서 굳고 더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쉬었다가 걸으면은 또 어느 정도 더 걸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전형적인 파행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뭐죠? 어머, 이렇게 멍든 것도 아니고 뭐야? 막 이렇게 파인 느낌이 들어요. 네, 이분이 이제 파행증 증상으로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인데요. 네. 이분은 50m도 못 걷고 아파서 쉬어야 될 정도로 아이고. 심하게 파행증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파행증이 심해지면은 저기 오른쪽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발에 상처도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은 잘 낫지 않기도 합니다. 아이고. 너무 근데 아프시겠다. 발에 왜 저런 상처가 생기는 거죠? 혈관이 막혀 있어서 그런데요. 아이고. 다음 사진 볼까요? 수술 전과 수술 후의 CT 사진입니다. 넓적다리 쪽 보시면은 사타구니서부터 무릎까지 쭉 뻗어 내려가는 그 굵은 혈관을 볼 수가 있죠. 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를 단박에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중간서부터 저 대동맥에 내려가는 그 피의 흐름이 끊겨 있고 사타구니서부터 다시 그게 시작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사이에는 거미줄 같은 저런 얼기설기 가느다란 혈관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몸의 굵은 혈관, 즉 이 고속도로 같은 혈관이 막혔을 때 어떻게든 피를 보내기 위해서 국도나 지방도로 같은 그런 가느다란 혈관을 발달시키는데 왼쪽 사진이 그런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 모습이고 그 대동맥에서부터 저 넓적다리 대퇴동맥까지 인조혈관으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연결 이후 사진을 보시면은 그 가느다란 혈관들이 다시 이제 수축이 돼서 잘 안 보이고 굵은 고속도로 같은 혈관이 뻥 뚫려서 잘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저 가느다란 혈관은 그럼 피가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지방에서 저희가 서울을 올라갈 때 국도로 올라가도 갈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겠죠. 똑같습니다. 이 왼쪽 사진과 같은 경우에도 피는 통하겠지만은 그만큼 효율이 낮기 때문에 환자분이 걸을 때 통증을 느끼고 상처도 잘 안 낫고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박사님 그 되게 그 혈관이 막히면 그 스텐트 시술 같은 걸로 이렇게 혈관 안을 이렇게 뚫어주잖아요. 근데 왜 저분은 인조혈관을 넣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 뭐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뚫기는 어렵고 인조혈관 수술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경우였어요. 박사님, 이 혈관 노화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그 복부 대동맥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대동맥류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방치하면은 터지기도 하는 질환인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엄청 부풀어오는 게 느껴져요. 혈관이에요?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내원한 환자분의 그 CT 사진인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 공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부분이 이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이 되면은 압력을 못 이기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와, 저분 괜찮으신 거죠? 네, 이분은 응급실에 내원하실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는데요. 네. 수술 준비하는 동안에 혈압이 더 떨어지고 의식이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응급 수술을 했고 지금은 다행히 잘 회복해서 퇴원하신 상태입니다. 다행이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부풀어 오른 그 혈관은 이제 어떻게 됐나요? 그럼 그 이후에? 이분도 인조혈관으로 바꿔주는 수술을 했는데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와, 깨끗해졌다.
네, 오른쪽 사진이 인조혈관으로 바꿔준 후의 사진이고요. 그 부풀었을 때랑 차이가 확실히 나죠. 네. 네, 이 환자분은 크기가 7cm에서 8cm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와. 네, 보통 정상적인 혈관 굵기가 2cm 미만이니까요. 상당히 많이 부풀어 올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7, 8cm 말씀하셨는데 지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는 건데 혈관이 노화되면 딱딱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풍선처럼 부푸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어머. 혈관의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은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해서 혈관을 딱딱하게도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켜서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단백질을 분해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이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 혈관이 약해져서 인조혈관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본인 혈관을 살려서 쓰기는 힘들고요. 인조혈관으로 대체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